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증시가 오르면서 다시 제 계좌도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직투 계좌는 2,800만원 수익으로 올라왔으며 국내 계좌는 28% 수익률과 330만원 수익금입니다. 다시 수익금이 3천만원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는 0.1%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무려 1.56% 상승했고 S&P 500도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무려 1.56% 상승하면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바닥을 찍고 상승을 다시 시작하나? 라는 느낌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하늘색 하락 추세선에 닿고 지지되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주 2개의 이벤트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뭘까요? 어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8.47% 상승하며 사실상 나스닥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1% 하락한 모습에 비해 나스닥이 급등한 모습이 연출된 것이죠.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그렇게 올랐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이번 주 수요일 시장이 끝난 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미리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려면 실제로 실적 발표가 잘 나와주어야겠죠.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발표되면 결국 올랐던 부분을 내뱉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급등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투자기관들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투자기관들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시키는 이유를 살펴보면 단연 GPU H100 수요와 공급 때문입니다. 이번 AI 이슈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AI 투자를 시작하고 확장하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어났는데요. 이게 무려 엔비디아가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의 2배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며 이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마진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거기에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비율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월간은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엔비디아 GPU에 대해 코로나 때 사재기한 휴지만큼 구하기 힘들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마약보다도 구하기 힘들다. 내년 2024년까지도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엔비디아가 선반영으로 오르고 이 엔비디아의 급등에 힘입어 테슬라 역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무려 7%나 급등하게 되며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다. 빅테크, 기술주,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역시 현재까지는 좋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직 변동성은 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기대치를 상회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약 90%의 확률로 주가가 올랐다는 과거 통계 데이터가 있는 만큼 우리는 이번에도 잘 흘러가길 바라야 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미국 증시의 조정이 결정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5일 금요일 밤 11시 5분에 파월이 잭슨홀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뉴스 제목을 보면 올해 또 파월 쇼크? 라는 문구가 보일 겁니다. 대체 작년 잭슨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차트 속 파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파월의 잭슨홀 연설 이후 미국 증시가 무려 24%나 폭락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던 시기이며 제 계좌가 마이너스 7천만원까지 떨어졌던 시기죠. 이때 파월은 잭슨홀 연설에서 또 한 번 대단히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 라면서 고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고 연준 위원들은 이후 증시 폭락을 반겼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저때 인플레이션은 최고치 그 어딘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 잭슨홀 발언으로 폭락했었을 때 그때가 바로 작년 하락장의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즉 공포의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어떻게 흘러갈지 그건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다만 계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8월과 9월에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 라는 각오로 해두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각오를 통해 현금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웅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수요일 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 또 이번 주 금요일 밤 11시 5분에 파월의 잭슨홀 연설로 인해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요인이 바로 미국 국채금리의 급등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2%를 넘어섰고 심지어 4.3%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증시에는 매우 큰 부담 요인입니다. 이게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가거나 버티면 미국 증시의 조정장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왜 또 급등했냐면 당연히 미국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라는 이슈가 첫 번째고, 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가 떴는데요. 이 기사가 투자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높아진 생산성과 재정 적자 증가로 인해 성장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중립금리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위원들이 중립금리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경제성장이 2%를 뛰어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저축을 쓰고 있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AI 산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중립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중립금리가 높다고 한다면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 결국 금리를 또 높여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어제 급등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다만 바닥은 알 수 없지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라는 존 템플턴의 명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급등했던 우리의 계좌가 잠시 주춤하면서 떨어졌죠. 이렇게 제 계좌가 타격을 받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있던 연금을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결국 2030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3배, 5배, 10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 행위를 지속하면서 진짜 2030년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여유로운 삶을 살며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겁니다. 당장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 수익이 혹하겠지만 가장 확률 높은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저와 함께 웅덩이 매매법으로 오줄웅줍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아온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웅줍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